블랙박스 영상, 베이스우스 목격자 증언, 과실 30%가 뒤바뀐 순간.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직접 겪어보셨을 법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차선 변경 중 일어난 추돌 사고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찍히지 않았고, 보험사는 피해자에게도 30% 과실이 있다며 254만 원을 떼어갔거든요. 과연 억울함을 호소하던 피해자 정민호 씨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법원은 과연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줬을까요? 때는 2022년 4월 15일 오후 3시 20분이었습니다. 봄볕이 내리쬐던 금요일 오후, 서울 강남대로 사거리 500m 전방, 정민호 씨 42살, 10년 경력의 베테랑 운전자가 자신의 그랜저를 몰고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민호 씨는 분명히 방향 지시등을 켰습니다. 룸미러를 받고 사이드미러도 확인했습니다. 약 3초간 신호를 주면서 아주 천천히 차선을 바꾸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순간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에어백이 터졌습니다. 뒤에서 달려오던 35살 김태우 씨의 검은색 BMW가 정민호 씨 그랜저의 우측 뒷부분을 정통으로 들이받은 겁니다. 충격으로 정민호 씨의 차는 중앙선 쪽으로 튕겨 나갔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차는 처참하게 망가졌습니다. 수리비 견적서에 찍힌 금액은 무려 847만 원이었습니다. 정민호 씨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은 모든 절차를 지켰고 뒤에서 과속으로 달려온 김태우 씨가 100% 잘못이라고요. 그런데 김태우 씨 보험사 담당자가 전화를 걸어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차선 변경 차량이 후방 안전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과실 비율은 7대 3입니다. 정민호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보험사는 847만 원의 70%인 593만 원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254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나머지 254만 원은 정민호 씨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였죠.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억울하게 수백만 원을 떠안게 된 정민호 씨. 분노는 당연했지만 문제는 이걸 증명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블랙박스를 꺼냈습니다. 자신 있게 USB를 건넸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민호 씨의 블랙박스는 전방만 촬영하는 1채널 제품이었습니다. 방향 지시등을 켜고 차선을 변경하는 장면은 나왔지만 뒤에서 김태우 씨가 어떤 속도로 어떻게 달려오는지는 전혀 찍히지 않았습니다. 김태우 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요청했더니 충격으로 SD카드가 손상되어 복구 불가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정민호 씨는 막막했습니다. 보험사 사고조사관은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파손 정도와 GPS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김태우 씨의 속도는 시속 약 75km였고 제한 속도인 70km를 약간 초과한 수준이라고요. 그러면서 차선 변경 차량의 안전 확인 의무 위반이 더 크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가 났을 때 방향 지시등을 켜고 미러를 확인했다고 해도 과실이 생길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따지면 차선 변경 차량은 직진 차량에게 양보 의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끼어들려는 차가 원래 달리던 차보다 더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직진 차량이 과속을 했다면 그 의무는 어떻게 나눠져야 할까요? 이게 바로 이 사건의 핵심이고 사실 우리 모두가 운전하다 보면 언제든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먼저 정민호 씨 입장에서 들어볼게요. 그는 방향 지시등을 켜고 무려 3초간 신호를 준 뒤 차선을 변경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사고 현장 인근 CCTV를 하나하나 뒤진 끝에 50m 떨어진 커피숍 CCTV에서
결정적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영상에는 정민호 씨가 천천히 차선을 바꾸는 동안 김태우 씨의 BMW가 다른 차들을 거침없이 추월하며 3차선으로 달려오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커피숍 주인 이순자 씨, 58살, 그분이 사고 순간을 직접 목격했다며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검은색 외제차가 엄청 빠르게 달리더라고요. 차선도 계속 바꾸면서요. 그러다가 천천히 차선 바꾸던 회색 차를 들이받았어요. 정민호 씨 측은 이를 바탕으로 교통사고 전문 감정을 통해 김태우 씨의 실제 속도가 시속 88km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제한 속도보다 18km나 빠른 속도였죠. 반면 김태우 씨 측은 원칙론을 내세웠습니다. 차선 변경 차량은 무조건 직진 차량에게 양보 의무가 있다고요. 정민호 씨의 블랙박스에는 후방기 찍히지 않았으니 안전 확인을 제대로 했는지 증명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설령 과속이 있었다 해도 차선을 변경하는 위험성이 더 크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보검사 사고조사 결과도 7대3이라는 분석이 이미 나와 있다고 강조했고요.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방향 지시등을 켜고 3초간 기다린 뒤 차선을 바꾼 정민호 씨에게도 30% 과실이 있을까요? 아니면 시속 88km로 날아오며 차선을 수차례 바꾸던 김태우 씨가 더 큰 책임을 져야 할까요?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민호 씨의 과실이 30%라고 생각하시면 보험사 손을 훨씬 낮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정민호 씨 손을 들어주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뒤에 실제 판결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연 판사는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줬을지 그 결과가 생각보다 꽤 극적입니다.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양측의 과실 비율을 85다에 15로 판단했습니다. 김태우 씨 과실 85%, 정민호 씨 과실 15%였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했던 7대3과는 완전히 다른 결론이었죠. 판결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 항을 짚었습니다. 차선을 바꾸려는 차량은 그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통행하는 차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변경하면 안 된다는 조항인데요. 쉽게 말해 끼어들 때는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정민호 씨가 방향 지시등을 켜고 3초간 신호를 주면서 차선을 변경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CCTV 영상과 이순자 씨의 목격자 증언이 이를 충분히 뒷받침했고요. 교통사고 전문 감정인의 분석 결과는 결정적이었습니다. 김태우 씨의 실제 속도는 시속 88km로 확인됐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75km보다 13km나 빠른 속도였죠. 재판부는 피고가 제한 속도를 지켰다면 45m 후방에서 충분히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한 사고 전 10초간 차선을 수차례 바꾸며 추월한 행위는 난폭 운전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김태우 씨 보험사에 847만 원에 85%인 719만 원을 이자 및 소송 비용과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민호 씨가 보험사에서 받기로 했던 254만 원보다 무려 465만 원을 더 받게 된 겁니다. 억울함을 참고 포기했다면 사라졌을 돈이었죠. 이 판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단 하나로 압축됩니다. 보험사의 과실 비율을 절대 그냥 받아들이지 마세요. 보험사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과실을 산정할 수 있거든요. 판결문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비율은 사고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보험사의 일방적 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요. 실용적인 팁을 드리자면 지금 당장 블랙박스를 전후방 2채널로 교체하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 사건에서 정민호 씨가 후방 블랙박스가 있었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됐을지 모릅니다. 또한 사고가 나면 현장 주변의 상가 CCTV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개인 블랙박스보다 오히려 더 결정적인 증거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격자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연락처를 받아두세요. 이순자 씨의 증언 하나가 이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15%도 너무 많다고 느끼셨나요? 아니면 적절하다고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버딩미 블로그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에피소드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운전자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버딩미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판례에서 또 만나요.